테슬라 낙관론의 데모인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현재 행보에 대해 의견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 부서 활동으로 인한 브랜드 손상 및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량 감소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일론 머스크는 미국이 적자로 자멸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 그 직을 맡았습니다. 물론 브랜드 손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테슬라는 미국 로보택시 시장을 장악할 겁니다. 첫 로보택시는 다음 달 오스틴에서 출시됩니다. 주 단위 규제가 연방 단위로 바뀌면 로보택시는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브랜드 손상은 머스크의 행보뿐만 아니라 거시경제도 영향을 줬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해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고전했고 특히 1분기에 극심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특정 시장에서 제품의 판매량 하락이 장기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브랜드 손상이라고 정의한다면 현재 중국 시장에서의 레거시 브랜드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판매량 하락 역시 브랜드 손상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을 레거시에게 사용하는 언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 시장은 유럽 시장보다 전기차에 있어서는 더 큰 규모임에도 말입니다. 이어 질문자는 로보택시가 유럽 모든 도시에 대규모로 도입될 거라 보십니까? 영국과 유럽 규제 당국은 FSD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물었고 캐시우드는 유럽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수요가 결국 끌어낼 겁니다.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해 로보택시로 이동하며 영화를 보는 경험을 하면 새 기술이 편리하고 기존 대안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좋아할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유저 닥터 잭은 브랜드 손상이 발생했다는 데 동의하지만 요점은 일론과 테슬라를 지지하게 된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증가했느냐입니다. 저는 일론을 지지하기 위해 테슬라를 처음으로 구매한 사람들이 도덕적 과시로 테슬라를 판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진량은 소위 말하는 브랜드 손상은 일론이 미국과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선택했을 때 저항에 의해 생긴 환상입니다. 그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큰 배가 빙산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 때 생긴 불가피한 증상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2025년 5월 20일 현재 열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컨퍼런스에서 일론 머스크는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와 화상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XAI의 그록 모델과 애저 협업을 통한 AI의 미래, 특히 일론 머스크의 비전과 실생의 적용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호스트 사티아 나델라는 일론 머스크를 향해 일론 초대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윈도우 PC로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도 유명하시죠. 라며 일론 머스크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의외의 이력을 공개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 사티아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에 XAI의 그록 3 모델을 공식 도입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일론 머스크는 곧 출시될 그록 3.5와 본인의 인공지능 철학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머스크는 그록, 특히 곧 출시될 그록 3.5는 첫 번째 원칙에서 추론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리학 도구를 사고에 적용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진실에 도달하려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리적 요소로 문제를 쪼개고 거기서부터 추론을 시작해 결론을 공리적 요소와 다시 테스트하는 방식입니다. 물리학에서 에너지 보존이나 운동량 보존을 위배하면 거의 틀린 겁니다. 그록 3.5의 핵심은 물리학의 근본을 기반으로 모든 추론에 물리학 도구를 적용하고 최소한의 오류로 진실을 추구하는 겁니다. AI 모델이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물리학은 법이고 나머지는 권고사항입니다. 사람의 법을 어기라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법을 어기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물리학 법칙을 어긴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AI든 현실, 즉 물리학에 기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전해야 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주어진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모델이 진실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걸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리학 법칙을 따라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직 업계는 이 부분이 좀 간과되거나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지능을 가지려면 현실, 즉 물리학과 일치하는 예측을 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근본적인 것입니다. 자동차와 로봇으로 이를 현실에 기반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현실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최대한의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확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집중력으로 빠르게 XAI 또한 성장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이런저런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언론에서도 여러 기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회사들, 그 제품들도 인공지능을 유행삼아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그 단어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일론 머스크처럼 인공지능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인이나 기업가는 없어 보입니다. XAI 엔지니어들이 그록 3를 발표하면서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은 그들이 무리해서 자신들만의 데이터를 빠르게 구축해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하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았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했던 촉박한 시간, 지체되면 큰일 날 그 시간이 불과 몇 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몇 개월 단위만 지체되면 회사 자체가 끝장이 날 것처럼 목숨을 걸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고 결국 지금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절실함, 절박함만 보아도 인공지능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챗 GPT가 빵 뜨고 K 인공지능 하겠다고 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별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딥시크가 떴을 때도 그렇고 그냥 그때그때 잠깐 우리도 해보자 하면서 매번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 진심 같은 건 없고 별 관심도 없는 게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가 지나고 나면 또 인공지능 하겠다는 얘기도 잠잠해질 것만 같습니다. 2025년 5월 20일 XAI는 두 번째 AI 데이터 센터인 콜로서스2 운영을 위해 테슬라로부터 메가팩 168개를 도입했습니다. XAI 엔지니어 브렌트 메이오는 몇 평방 피트 공간에 테슬라 메가팩을 얼마나 많이 배치할 수 있을지 확인해 봅시다. 그리드 복원력과 배터리 백업은 XAI와 지역사회의 성공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록은 메가팩을 정말 좋아합니다 라며 줄지어 설치된 메가팩 이미지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줄지어 배치된 메가팩이 웅장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메가팩은 컴퓨터 클러스터의 전력 안정화에 필수적인 장치로 현재 XAI가 100만 개 GPU 규모의 클러스터를 계획 중인 만큼 이번에 설치된 메가팩의 규모도 전례 없이 큽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소식을 인용하며 콜로서스2는 최초의 기가와트 AI 훈련 슈퍼 클러스터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저 타이자는 이것이 인류가 미래를 건설하는데 진지해질 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문명이 진화하는 방식입니다. 콜로서스2는 우리를 타입 1 문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도약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타입 1 문명은 카르다셰프 척도에 따라 한 행성의 모든 에너지 자원, 즉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을 완전히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타입 1 문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인류가 현재 타입 0 문명에서 더 높은 에너지 활용과 기술 통제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개월 전 가짜벽 실험으로 테슬라 커뮤니티를 분노에 차게 만들었던 마크 로버의 실험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었던 라이다 제조업체 루미나 또한 잊지 못하셨을 텐데요. 그 루미나의 CEO가 교체되었습니다. 교체 소식은 지난주에 있었고 교체 원인은 이사회의 윤리조사를 통해 그의 부적절한 행위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재미있는 글이 하나 발행되었습니다. nextbigfuture.com에 올라온 브라이언 왕의 글에선 마크 로버의 FSD 왜곡 비디오로 인해서 수천만 뷰의 조회수가 발생되었고 그것이 루미나에 대한 주목도를 높였으며 이로 인해 내부 문제가 대두되어 CEO가 교체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 업로드 직후 루미나의 주가는 치솟았고 마크 로버의 그 뒤에도 테슬라 커뮤니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는 그 태도 때문에 계속해서 어그로가 끌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루미나라 회사를 들여다본 시선이 많아졌고 CEO의 민낯까지 드러나 버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소식도 앞선 이야기와 어느 정도 이어집니다. 라이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볼보 EX90의 라이다 센서를 가까이서 촬영하면 카메라가 손상된다고 합니다. X의 공유단 게시글에 첨부된 영상 속에는 라이다를 향해 영상을 촬영하자 촬영 화면에 이상한 빛 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저 데릭 왕은 사람들은 전자레인지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자동차 라이다가 고에너지, 고주파의 레이저를 방출하는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라며 의아해하였습니다. 2025년 3월 25일 방글라데시 임시 지도자 무함마드 유누스는 스타링크와의 상업적 계약이 3개월 내 체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타링크가 방글라데시에서 공식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X에서 해당 소식을 알렸습니다. 투자 전문가 AJ는 해당 소식에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스페이스X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법적 공세를 펼친 덕분에 이제 방글라데시는 미국의 많은 지역보다 더 나은 인터넷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이든 행정부가 스페이스X와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법적 송사 및 행정 규제로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미국 내에서의 제대로 확장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가 오히려 더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는
아이러니를 지적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연방항공청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 시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런 크고 작은 규제 속에서 매우 답답함을 느꼈다고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